이도규가 사망한 뒤 백호인력소는 허무하게 해체되었고 성유아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유아는 이도규의 도움 없이는 어머니와 자신이 눈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크게 좌절하였고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석과 재홍고 연합은 성유안을 찾아갔고 자신들의 편에 서서 1해외와 HNH그룹을 무찌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유안은 이제 싸움 같은 거 안해 그럴 상황도 아니고 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이 성유안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성유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지열이 나서서 자신이 성유안과 성유안의 어머니의 눈수술을 시켜준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계그룹 H그룹의 차남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홍지열은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었으며 홍경영 회장의 힘이라면 눈수술 순번을 당기거나 눈수술을 해주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유아는 자신과 어머니의 눈수술을 약속해준다면 재홍고의 편에 선다고 말하였고 재홍고와 가똑은 동맹을 맺게 되며 성유안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유안을 포섭한 박형석은 곧바로 빅딜을 찾아갔고 자신이 이전에 한신우를 구출할 때 도움을 주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빅딜은 약속을 지킨다 라고 말하였고 박형석의 조건을 곧바로 수락하였고 박형석과 빅딜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한신우는 연희와 함께 지방으로 잠시 여행을 간 상태이며 김기명도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막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형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기에 한신우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는 낭만을 보였고 한신우를 제외한 빅딜은 재원고 가똑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박형석은 빅딜을 포섭한 이후 호스텔을 찾아갔고 호스텔은 이미 장현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들었기에 곧바로 박형석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유진에 의하여 이도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으나 이도규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유진은 이도규를 제거하며 자연스럽게 백호인력소가 사라져버렸기에 전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보다 확실한 승리를 위하여 준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준구는 유진과 과거부터 유대를 쌓았으며 서로가 서로를 매우 신뢰하였기에 유진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다시 한번 왕우춘의 이름을 빌려 사대크루를 한자리에 초대하였고 박형석은 어차피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유진의 초대에 응하며 마침내 4대크루가 통합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1해외와 연합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유진은 대규모 전투를 일으켜 세간의 관심을 끌다가 자칫하여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주요 전력끼리의 소규모 대결을 제안하였고 그 대가로 인지를 잡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진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유진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와 연합의 전력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합 측에서도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1해외의 제안에 응하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장이 시작되자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고 성격이 급한 이태성은 결국 자신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태성은 연합을 도발하며 어차피 니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니 친구들도 가족들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형석이 나타나 자신이 이태성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태성은 박형석이 자신이 괴롭혔던 피카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박형석은 누구보다 이태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태성을 누구보다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형석에게는 이 대결이 자신의 오랜 빚을 청산할 기회이며 자신을 죽인 1해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태성을 꺾어야 했기에 시작하기 전부터 죽을 각오를 보이며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태성은 박형석의 외형을 보고 방심하였고 곧바로 업어치기 한 방만으로 박형석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박형석은 종건의 트레이닝을 배운 이후이기에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했으며 종건도 박형석을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며 박형석이 원래의 몸 박형석이 사라진 시점에서는 2세대의 최강자라고 말하며 박형석을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어중간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는 이태성은 박형석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박형석은 순식간에 이태성을 상대로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이태성도 맷집만큼은 매우 뛰어났기에 쉽게 쓰러지진 않았고 오랫동안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호비는 늘 집중하지 못한 인물이며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과 잠시 맞붙었던 류헤이를 보게 되었고 류헤이가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본능적으로 류헤이가 일전의 초밥 대가리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류헤이도 진호빈이 1해외 2개월살을 부수는데 일조했으며
자신의 친구 효토코를 불구로 만든 원수이기에 진호빈과 류헤이는 자연스럽게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빈은 이 전쟁을 대비하며 지옥 훈련을 하였고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중학생 시절을 뛰어넘게 되었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헤이도 한신우가 1해외 2결사를 탈퇴한 이후 미츠키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지킬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미츠키를 위해서라도 진호빈에게 패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처절한 난타전을 주고받았고 진호빈은 류헤이의 강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력인 쿠도와 씨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류헤이도 전투가 지속됨에 따라 전투력이 계속하여 증가하였고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호빈의 기술은 대부분이 관절기였기에 류헤이의 의지가 아무리 불탄들 뼈가 부서지고 부러진다면 류헤이의 입장에서도 계속하여 진호빈과 싸우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류헤이는 진호빈에게 저돌적으로 돌격하였고 진호빈을 빠르게 쓰러뜨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류헤이는 무리한 탓에 결국 빈틈을 내주고 말았고 진호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초크를 사용하여 류헤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호빈도 류헤이에 의하여 큰 부상을 입었기에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지는 못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샤오룽은 김기명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었으며 자신이 하늘처럼 모시는 비비를 지켜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샤오룽은 김기명에게 패배한 날 이후로 김기명에게 복수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마침내 복수를 이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이번에는 언월도를 쓰기로 다짐하였고 언월도를 사용하는 샤오룽과 김기명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언월도는 단 한 대만 맞더라도 불구가 될 수 있으며 한 방 한 방이 치명타였기에 김기명은 매우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였고 샤오룽은 단 한 방만으로 김기명을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김기명도 이곳에서 자신이 패배하면 빅딜은 물론이고 한신우와 연이마저 1해외에 의하여 제거당하거나 납치당한 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마저 뛰어넘는 경지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경지를 사용한 이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고 샤오롱은 언월도를 사용했음에도 김기명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샤오롱은 이번에도 김기명의 그라운드 기술에 당하게 되었고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떨어진 샤오룽은 전투력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김기명에게 또다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이태성, 류헤이, 샤오룽이 연이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패배자가 나오게 된다면 1회회가 연합의 기세를 못 이기고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의 비밀카드이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강자 준구를 불렀고 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준구는 4대 코르는 여전히 자신의 아래라는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전력인 진검을 들고 오지는 않았으며 목검을 들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준구는 목검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4대 코르 헤드 정도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강자이며 과거 젓가락을 이용하여 한신우를, 강목을 이용하여 성묘한을 제압한 적이 있었기에 연합 측에서는 준구의 등장 자체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